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상속에 대한 팁과 증여에 대한 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누르시면은 이전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속이 더 나은지 증여가 더 나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 세 가지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과 같은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때에는 아무래도 이 투자에 대한 방법이나 지역을 고르는 방법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나가는 이 절세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양도세를 아끼거나 보유세를 아끼거나 이런 부분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재산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상속과 증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과연 나의 가정에 알맞는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 집에서는 상속이 맞는가? 증여가 맞을 것인가? 자, 일단 상속과 증여 뭐가 유리할까는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산 상황,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자산이 이 공제금액 내에 있는가? 아니면 공제금액을 넘어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제금액을 넘어서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상속이 유리하다는 거죠. 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일괄 공제 5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하면 상속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게다가 이 경우에는 사전 증여세나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라면은 상속이 유리한 거고, 이 경우 빼고는 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자산 규모로 봐라. 공제 금액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자산 규모를 가지면 거의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 그러니까 상속 시점부터의 일이지만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가 선택에 의해서 현재 자산을 쪼개고 증여를 해서 지금도 과표를 낮춰서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는 게 이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 상속 시점 자체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증여할 때 시점은 선택이니까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지만 이 상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준 시가와 이 재산 가치가 현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높아지죠.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과세, 증여세는 받은 만큼 과세.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상속세는 상속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후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남은 금액을 유족들이 나누어주는 개념의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사전,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상속할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과표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속 시점까지 가기 전에 증여라는 걸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 과표를 낮춰주는 행위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미리 여러 명의 가족들에게 증여의 형태로 나누어서, 재산을 나누어서 과표를 낮춰서 세율을 낮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사례 한번 볼까요? 자, 50억을 상속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속 시, 증여 시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될까요? 일단 50억의 상속을 받고 이 공제 최대액인 10억을 공제받는다고 쳤을 때 이 40억에 대해서 나오는 과표를 따라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낸다면 15억 4천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증여 시 이 10억씩 5명에게 증여를 했다. 자,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뭐 배우자 증여 뭐 이런 거 빼고요. 일단 상속과 기준을 둬야 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 기준으로 이 증여할 때 바로 자녀분과 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케이스를 잡아서 1인당 공제 5천만 원. 성년이 된 손자도 5천만 원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10억을 5명한테 나누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엄청 줄어들겠죠. 이 상속과 증여는 과표가 똑같습니다. 이 세율이 먹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50억으로 때려 맞을 것이냐, 그냥 이 10억씩으로 때려 맞을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4억에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1억 2,500만 원. 4억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자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게 된다면 세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녀분들에게 이 손주 좀 많이 낳으라고 하시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리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건데 증여는 내가 원할 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점을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미리 전략을 세울 수는 있으나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계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 증여할 재산과 시기를 이 본인들이 택할 수가 있고 비교적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비교적 가치가 낮은, 지금이 제일 싸죠.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낮은 시기에 미리 증여해서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이 조정기다, 하락기다 하면 좀 더 낮아진 금액에 전략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증여를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상속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뭐 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대비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만 한해서 가능한 얘기고 비교적 젊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는 전혀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상속은 항상 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협의 분할이 아닌 법정 상속이 많습니다. 법정 상속이 진행되면 부동산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처분을 하게 되고요. 손해를 보고 매도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증여는 자산 가치를 살피면서 전략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 상속 시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를 보고 절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깁니다. 가장 핵심 내용일 수도 있고요. 증여는 상속보다 재산을 분할하는 범위가 넓다, 광범위하다입니다. 자, 상속세는 이 협의나 법정 상속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과표를 낮춰줄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이 증여를 하고 난 뒤에 10년이 안 돼서 돌아가셔갖고 상속이 되면 이 증여한 재산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합니다.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과 합해집니다. 자, 여기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를 내고 상속 재산이 합해지면은
내가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는 거 아니냐? 또한 어차피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면 뭐하러 증여를 하냐? 똑같은데 또이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 증여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사전에 자산가액이 비교적 낮을 때 증여한 가액이 이 증여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겁니다. 상속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과표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하고 상속세 납부하고 이거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만큼 이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위 세금들은 과표를 낮출수록, 그러니까 이 재산을 나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상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해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와 사위, 손자, 손녀, 친척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친척은 이 재산을 나누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에 자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 원, 그리고 손자, 손녀는 성년일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에게 자산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 과표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아까 10년 내에 이 상속 재산이 합해진다는 점, 그걸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다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 상속인일 경우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는 이 10년 내에 증여 재산이 합해지지만 그 외의 사람,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일 경우에는 5년 내에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를 이용하면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5년이란 시간만 합산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속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규모 미치다, 그럼 상속이 유리하고 이상이다, 그럼 이제 증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때 금액의 크기와 분배의 비율에 따라 세액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70세 정도가 되셨다면 슬슬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